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미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 종전 문제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3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 그리고 세계 경제에까지 영향을 준 이 전쟁을 두고 미국이 다시 한번 본격적인 중재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 협상단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각각 만나 연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3년에서 5년은 전쟁을 계속해도 문제없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우크라이나는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러시아가 왜 이렇게 느긋한 태도를 보이는지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중재하기 위해 양측과 연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한자리에 바로 앉히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이 각각 따로 만나면서 조율하는 방식입니다. 19일과 20일 미국 협상단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우크라이나 협상단과 먼저 회담을 진행했고 이후 러시아 협상단과도 연이어 만났습니다. 이번 협상단을 이끄는 인물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그리고 중동 문제를 담당해왔던 스티브 위코프 특사가 협상 전면에 나섰습니다. 즉 단순한 실무 협상이 아니라 미국 정치권 핵심 인사들이 직접 나선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이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다시 힘을 쏟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 내부 정치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전쟁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군사 지원 비용, 국내 인플레이션 압박, 그리고 언제까지 남의 전쟁에 돈을 써야 하느냐는 여론이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쟁 리스크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제 정세입니다. 중동, 대만, 해협, 남중국 해까지 미국이 동시에 신경 써야 할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길어질수록 미국의 외교 군사 자원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완벽한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리 가능한 수준의 종전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미국의 중재 시도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3자 회담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안보보좌 강급 회담을 먼저 열자는 구상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회담이 전쟁 포로 교환이나 궁극적으로는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충분히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기본 원칙은 여전히 명확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 전선에서 멈추는 것이 하나의 타협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동부 지역, 특히 도네츠크주의 비점령 지역은 반드시 우크라이나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완전한 항복이나 대규모 영토 포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태도는 상당히 냉담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연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군은 전체 전선을 따라 전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모든 방향에서 후퇴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전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크라이나와 영토 문제를 두고 실질적인 협상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러시아는 지금 상황이
급하게 양보해야 할 만큼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러시아는 이렇게 여유로울까요? 그 이유는 경제와 전시 체제에 있습니다.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외교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앞으로 최소 3년에서 5년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붕괴 직전도 아니고 파국적인 상황도 아니다.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이 분석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당장 협상 테이블에서 큰 양보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군사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의 분석도 비슷합니다. 이 연구소는 러시아가 계속해서 석유를 생산하고 이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한 경제는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 이후 전시 경제 체제로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군수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고 군인 급여도 크게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물가는 상당히 올랐지만 전쟁으로 인한 돈의 흐름이 일부 산업과 지역을 살려놓은 측면도 있습니다.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만성적인 물가 상승을 겪어온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정권을 뒤흔들 만큼의 충격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품 국산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계, 일부 소비재까지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면서 제재의 타격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는 상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만 영토 문제에서 물러설 수 없고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둘 사이에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급하지 않다면 협상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협상은 당장 종전보다는 전쟁 관리에 가까운 성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선 고착, 포로 교환, 확전 방지, 그리고 단계적 완화. 이런 작은 합의들이 쌓여야 비로소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양측과 연쇄 협상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조건부 타협에는 열려 있지만 영토 문제에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황과 경제 상황을 근거로 아직 양보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협상이 전쟁의 끝을 의미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긴 교착 국면의 시작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분명한 한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외교의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였습니다.